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지 신학 온라인 강의를 맡은 김경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이번에 강의를 수강한 우리 학생들의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텍사스 휴스턴에 계신 분, 또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캔사스시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 인사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요. 다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실제 강의는 다음 주부터 하게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있을 수업의 중요한 안내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전해드린 실러버스에 비하면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보시고 중요한 상황들을 또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우리 클래스에서 여러분 또 출석도 부르고 또 서로 얼굴도 보면서 소개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모듈의 소개서란에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월 10일 밤 11시 55분까지 59분이지요. 근데 55분까지 우리 모듈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셔서 자기를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함과 혹시 또 가족이 있으시면 또 현재 거주하시는 곳 그리고 섬기는 교회나 또 삶의 현장들 또는 이번 CBTS에서 공부하게 된 동기나 또 학위 과정 대부분 MDB일 수는 있지만 또 디플로마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학기 수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신학적인 주제나 또 나누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면 또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또 제가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조지 신학 수업에 대한 기대에도 여러분 한마디 적어 놓으시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강의하는 기간에 또 언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외에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적어주시면 또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강의는 9월 7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12월 18일은 독서 보고서 마감일이니까 그때까지 이 과목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면담 시간은 온라인 강의니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참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언제든지 또 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 또 주제를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또 서로 대화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혹시 또 그 외에 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제 셀폰으로 연락하셔도 되겠고요. 또 혹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드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줄 아니까 강좌 공지 항목이나 또 새로운 토론 주제 등 차차 익숙해지는 대로 또 무드 사용을 잘 활용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서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그 어떤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부분들과 그 부분들의 연결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모든 학문 중에서 특별하게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학자가 아니다.
시큰둥한 얼굴 표정들, 희미한 생각들과 지루한 대화법은 신학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 이번에 조직 신학 과목을 같이 나눌 텐데 너무 어렵다, 너무 드라이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아니네, 신학 참 재밌다, 뭐 이런 좀 변화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신대원 수업 사명에 대한 과목 공은 센트럴 신학대학원은 여성과 남성들을 성경적인 신학을 잘 갖추며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인간적으로 세심하며 전문적인 신뢰를 갖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또한 다른 과목들을 통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좀 딱딱한 문장들이지만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번 수업 개요와 목적을 보면 이번 조직신학 1에서는 신학하는 자세, 또 신학의 근원들, 방법론, 또 개론들이죠. 거기에 계시의 의미와 성경의 권위, 주로 계시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또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한 신론, 또 창조론과 인간론, 죄론, 구원론,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조신학 전반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반쯤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조신학 2에서는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이렇게 다음 학기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회,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사적 기독교의 폭넓은 그 전승에 비추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언어적인 또는 좀 개념적인 표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의 중요한 내용과 신학적인 주제들과 연관된 저술들을 교재로 삼아 집중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업은 상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신학적인 시행, 즉 적용을 강조할 것인데 그 이유는 신학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한계가 있지만 저희 동영상을 통한 강의, 사실은 비디오 동영상이 안 되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니까 주로 이렇게 제가 읽는 스타일로 되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책을 통해서 또 서로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 피드백과 요약,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수필과 독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이 다 이미 실러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여러분 잘 숙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 이 5가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좀 눈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조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 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한 유일신이라든지 특별히 그냥 30년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신학적인 구성은 이 세상의 고통과 그에 따른 고뇌의 질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하여 반드시 시험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점검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하나님이 다스리신 주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전제해 가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 전승과 교회 역사적 믿음의 넓은 흐름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다. 또 신학 수업은 한 개인과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리의 근원들과 현대적 재구성을 살필 때 의구심과 수용에 해석학을 사용한다. 어제 글로는 이게 표현이 됐지요. 이렇게 뭐 단어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또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지신학은 좀 전반적인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 몇 가지가 좀 있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한 것, 수업 참여해야 되겠죠. 자,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수업 참석이 월요일은 아니죠. 월요일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혹은 동영상을 이렇게 띄워놓을 테인데요. 자,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여러분 편한 시간에 이렇게 열어보시고 또 해야 할 일들, 또 여러분이 읽은 책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피드백인데 그거는 거의 매주 그래서 14번 전부 1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낼 때도 또 연구주간이라고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 셀프 스터디하는 주간이 있는데 그 기간도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수업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출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피드백을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예, 좀 역동성이 이제 생기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저 혼자 아직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읽고 또 요약도 하시고 또 이렇게 느낀 점들을 피드백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배움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죠. 자, 매주 월요일에 올려지는 동영상을 보시고 그 주간 목요일까지 물론 한 주간으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가 한 주간이지만 또 주일날에는 주일까지죠. 그 주일까지는 이제 요약을 또 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 피드백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반드시 한번 열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좀 없고 급한 일이 생겨도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꼭 여러분이 올려지는 과목을 보시고 적어도 목요일까지 23시 55분으로 시간을 정한 것은 요일의 혼동을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때 피드백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도 그래서 그 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시작되면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사역이 있어서 저도 또한 그렇긴 합니다만 또 주말이 되면 바쁘시니까 목요일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제출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분량은요. 레러 용지 그리고 보통 컴퓨터 용지인데요. 한두 페이지 정도, 2페이지 넘지 않으면 좋겠고요. 양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에 한글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폰트는 11, 줄간격 1, 줄간격 하나죠. 한 줄로. 또 작성된 그 페이퍼를 PDF로 올려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되시라고 보고요. 수업 참여이 있네요. 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영상을 볼 수 없는 형편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간에 타주를 방문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웹사이트를 보는 거니까 어디서나 여러분이 열어볼 수 있을 거고요. 정말
병원에 입원하는데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라도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드백 보고서가 없으면 부주관은 다른 학생들과 형평상 결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전에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감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오늘을 제외하고 오늘은 뭐 별로 볼 거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4번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구주간을 포함해서 14번이고요. 자, 이때 피드백은 시험을 치르고 느낀 점. 자,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시험을 치를 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느꼈나. 그것도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또 연구주간, 이날은 여러분 스스로 스터디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보냈는가. 어떤 책을 보고 이걸 준비하는데 참 어떻게 느꼈나. 새로운 것이 없나. 그런 거를 이제 뭐 수필 그 페이퍼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내용이고 여러분의 느낀 점들을 피드백으로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피드백이 없는 대신에 자기 소개서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 보십시오. 저의 면담. 자, 이것도 아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충분하겠고요. 또 무드를 통해서도 해주시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 아직 무드를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분 계시면 또 이메일로 주시고 저도 아직 이 무드 사용이 이렇게 썩 잘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저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저도 배우고 있고요. 점차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토론 주제들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어떤 토론 주제들을 하나 또 띄워놓으면 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또 여러분끼리 서로 또 댓글도 다시고 뭐 어쩌면 교실 수업에서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재밌는 역동성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온라인 그 무드를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남성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또 거기에 답도 다시 달아보시고 하나님 남성인가? 아니 하나님은 여성이다. 뭐 여성이라 그럴 수도 없고 남성이라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성이 없다. 뭐 그것이 이제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 하나님 어머니 되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 뭐 그런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주제들이 참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하면서 그 주제들을 새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간고사는 4주 정도, 5주 정도 되나요? 우리 배우는 그 과목의 한 반 정도 공부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론들, 또 개념들, 또 신학적인 기본 등 개념을 잘 정리하고 또 그런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전하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틀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알기는 잘 아는데 그거를 글로써 또 한정된 그런 분량 안에 그 여백 안에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 추천 도서 중에 여기 신학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신학 사전이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와 또 싱클레어 퍼커슨, 또 데이비드 라이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감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영어 콘사이즈 정도의 크기에 뭐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실제 내용은 뭐 한 1150페이지 정도 80페이지 되네요. 예. 그 정도의 자그마한 그런 신학 사전인데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그 주제나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무조건 베껴 쓰면 안 되고요. 여기서
거기서 인용을 했다라고 하든지 또 내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 또 어떤 학자들 뭐 이런 거를 내가 같이 썼으면 꼭 줄을 다시면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각각 15점이니까 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업 준비는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필독 교재 2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다니엘 밀리오리 학자가 쓰신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여기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따가 교재 소개할 때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업 평가는 실러버스에 이미 소개를 했고요. 또 별로 페이퍼를 작성할 때는 특별히 그 수필이나 독서 보고서는 꼭 필요할 텐데요. 그 각주를 꼭 달아야 할 것입니다. 표절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글이 아니고 인용된 문장이나 글은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써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글로 표현할 때는 꼭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수필의 그 주제가 있죠. 제가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주제가 굉장히 크죠. 제목이 큰 만큼 여러분이 다양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반드시 각주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다. 작성 안내. 자, 아래 표를 클릭해서 여러분 오픈하시면 페이퍼 작성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열어보시면 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자, 아래 도표를 클릭해서 오픈하십시오 했는데 그 표절 도표가 있는데 이거는 CBTS 한국어 담당 과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꼭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할 때 이게 표절이 되는가 표절이 되지 않는가 그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표절에 대한 객관적인 뭐 사항들, 표절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다 우리 CBTS 오셔서 공부하신 지가 몇 학기 지나신 분들은 이미 다 카탈로그를 알 수 있으라고 보는데요. 혹시 첫 학기 오신 분들 중에는 CBTS 카탈로그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학생 생활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CBTS가 세인루이스가 아니죠. 캔사시티에 있죠. 캔사시티에 캠퍼스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캠퍼스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분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졸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캔사시티에 가서 그 캠퍼스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히려 더 분교에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카탈로그를 잘 보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지켜야 할 사항들, 또 어떤 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수업하는 거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과정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필독 도서가 2권 있죠. Requirements 텍스트입니다. 자,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근데 부제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우리가 번역이 됐거든요. 이제 실제로 나온 책은 200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래서 밀리오리라는 이 교수는 사실은 프린스턴에서 이렇게 조신학을 강의하시고 있는 분인데요. 오히려 우리 또 CBTS가 뭐 배경은 침례교이지만 이렇게 폭넓은 이런 책을 또 선정해서 또 우리 조직신학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신옥수 교수는 우리 제 신학 동기인데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편을 잡고 있습니다.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책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낸 만큼 이 책을 꼭 구입하시고 입니다 하셨겠지만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권은 스프로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인데요. 이거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14년이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다. 제가 앞에 서문들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다 신학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제목은 Everyone is a theologi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 개론 사실 그런 부제인데 번역할 때 우리 조계강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재미난 책이고요. 전체가 8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주제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파트에 한 8,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7, 8챕터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60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30챕터까지 같이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2권은 꼭 가지고 있어야 요약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험도 칠 수 있고 특별히 두 번째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은 이거를 읽고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두 책은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추천 도서가 있죠. 여러분 칼 바르트는 너무 유명하니까 교회학 이게 두껍잖아요. 근데 개론으로 이렇게 짧게 된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그리고 좀 고전이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이고 좀 보편적인 그런 좀 튀어나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일드한 그런 입장의 책입니다. 조신학 개론 이런 책인데요. 밀러드 엑슨 이 책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조금 위에 두 책을 읽다가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스탠리가 쓴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를 향한 신학. 이것도 장경철 교수도 우리 신학 동기인데 또 번역을 했습니다. 서울여자신학대학에서 지금 기독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 된 책은 지금 품절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갖고 있는데요. Created for Community, Connecting Christian Beliefs and Christian Living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상업탑 속에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죠 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신학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책을 써내놨습니다. 스탠리 그랜츠라는 분은 많은 책들을 썼고요.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 원래는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전공한 분이죠.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알레스터 맥그레스 이분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요 작년에 나왔죠. 2014년인데 제 5판입니다. 5판을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은 좀 뭐랄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위에 두 책을 읽다가 더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꼭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사상사죠.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근대까지, 현대까지죠. 예. 교부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이거를 인물로 본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언급이 될 수 있으라고 보는데, 단순한 교회사의 사건들이나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니라 교회 사상사, 기독교 사상사의 흐름으로 중요한 신학자들을 이제 봉우리로 튀어나오는 신학자들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보는데 아주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부는 자료와 방법론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수필을 쓰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쓰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을 꼭 이 부분을 제 2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학 개론들, 그 8가지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랄까요, 어디 해답을 주는 책은 아니고요. 뭐 어떤 입장으로 막 이렇게 좀 좌나 우나 이렇게 치우쳐 있는 책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그레스가 정말 심려를 다해서 쓴 그런 서론, 그러니까 신학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신학교에서요 교재로 쓰고 있고요. 너무 두꺼워서요 교재를 쓰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읽고 참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세기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또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원래 과학으로 PhD를 하신 분인데 나중에 또 신학을 했습니다. 자, 책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요. 알리스트 맥그레스, 제가 엘리스트라고 썼네요. 발음이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여러분 꼭 구입해서 서재 하나 꽂아놓고 수시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 삼일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아가페 신학사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과제물 소개입니다. 주간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이죠. 자,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을 주로 읽고 1장부터 8장의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한 번, 2장 한 번. 그래서 전체 8번을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떤 주는 한 장을 두 주에 걸쳐서 강의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요약문을 이렇게 그 주간에 꼭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내도 괜찮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 일정표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간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 3가지를 꼭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 해당 장 1장부터 8장이죠. 그 해당 장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강의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 레포트를 개선해다가 보면 이렇게 1장 전체가 뭐 한 45페이지, 40, 50페이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여기서 한 문장 띄고 저기서 한 문장 띄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그 첫째 장, 예를 들면 우리 제1장이 신학의 과제 아닙니까? 제2장은 계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2장 계시에 대해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여러 번 자신의 말로, 그렇다고 중요한 단어는 인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말로 잘 요약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서술해 가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내가 참 좋다. 이거는 좀 뭔가 약한 것 같다. 이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좀 크리틱하는 거죠. 크리틱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크리틱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는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과 사역에 적용할 만한 것이 뭘까? 그걸 한 가지 들어서 구체적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청년부를 맡은 분이 계시다면 그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에서 어느 날 내 특강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은 또한 사람이 썼다. 그렇죠? 예, 한 1500년, 14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썼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청년부한테 만약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할 때 그걸 적용해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의 3장이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장을 가지고 요약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 사역의 현장에 염두를 두고 그런 것을 언급해가면 좋은 그런 주간 보고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예, 주간 보고서 양식은 마지막 부록에 있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래서 분량은 여전히 똑같이 한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죠, 그죠? 예, 적어서 제대로 못 쓸 수 있는데 두 페이지까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한글로 쓰시면 폰트로 11로 해주시고 주간격은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은 매주 강의가 있는 월요일날 우리가 강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 전,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 밤까지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랬지만 그 피드백은 목요일 밤까지고요. 요약은 주일 밤까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월요일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제가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기 전까지 좀 읽어보십시오 하는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예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을 먼저 한번 읽고 또 제가 강의 이렇게 녹음한 걸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실러버스 보낼 때는 오늘이 9월 7일이죠. 그래서 9월 6일까지 이 제 1장을 요약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 현실적으로 보니까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1장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여유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약은 다음 주 주일까지 내면 되겠죠. 예, 오늘 강의가 없으니까 실러버스에 따라서 미리 해놓으신 분들은 한 주 미리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여유를 가지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는 2점입니다. 늦거나 이 세 가지 항목에 좀 불충분하면 감점이 있게 될 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간 보고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혹시 그래도 의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과제죠. 자, 이거는 아까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부담 없이 여러분이 오늘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소개를 보내면 되겠고요. 아까 언급했지만 강의가 없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구주간도 또 시험을 치면서 느낀 점, 뭐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드백 과제는 교재나 강의 요약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단 하나 목요일 밤까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세이, 이거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실제로는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요즘 불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religion 하면은 다 기독교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구에서는. 근데 요즘은 religion 하면 종교지요. 그래서 Christianity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언어도 신학 하면은 사실 기독교 신학인데 요즘은 불교
불교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가시면 됩니다. 자, 본인의 생각을 적으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막 써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적으로 특별히 신학적인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작성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제2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두 교재가 필독서인데요. 그 필독서 맨 앞에 부분에는 또 이런 주제의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다양한 책을 또 논문이나 이런 아티클들을 참고해서 좋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상 책을 읽다가 인용된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각 주들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여기 제출 마감이 있죠. 11월 31일까지. 11월 30일. 그래서 한 주 전에는 이제 수업이 없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거 보낼 때 겉표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첫 페이지 위쪽 왼쪽에는 과목과 여러분이 지금 소속해 있는 분교 이름 그리고 위쪽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 줄 가운데에 에세이 제목을 쓰시고 또 혹시 여러분이 만든 제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무엇인가 부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예를 들면 신학과 신학하고 신앙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신학과 신앙의 비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차이점은 뭔가 공통점은 또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써내려가도 될 거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에세이 제목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줄부터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죠. 그래서 문단을 바꾼 때는 들여쓰기를 하시고 인용된 문장이나 단어는 반드시 각 줄을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독서 보고서죠.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을 읽고 쓰면 되는데요. 자, 이번 강의는 제1부부터 4부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가면 장이 31부터 3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을 쓰면 되겠죠. 4번이 아니라 4장. 그러니까 각 페이지, 각 부의 주제를 한 페이지 정도로 할애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한 부, 제1부는 서론,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제2부는 신론, 하나님의 본질,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성에 대해서, 제3부는 창조론과 인간론, 죄 언약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요. 제4부는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를 쓰실 때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제1부를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하면 딱 4페이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쓰다가 조금 더 쓸 수는 있고요. 그럼 한 5페이지 돼도 괜찮긴 합니다만 너무 서론에 대해서는 반 페이지 쓰시고 신론에 대해서 막 2페이지 쓰시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고서니까 여러분 부 리뷰를 할 때 주제 큰 주제를 자 골고루 써내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2-10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4부를 각각 한 페이지씩 분량에 맞게 균형을 갖고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3가지 항목은 오버뷰, 각 주제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시고요. 각 한 페이지에 요 3 항목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크리틱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된 점, 그렇지 않은 점, 또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지 자세히 견해를 가지고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몇 줄 쓰면 되겠죠. 마지막 3번째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언급하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 자신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따로 독서 보고서 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사실 다 언급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또 읽고 요약하고 또 피드백도 써보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이미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12월 며칠이죠? 8일까지 끝나는데 14일까지죠. 14일까지 이제 월요일이 끝나는데 그래서 독서 보고서를 9주간 금요일까지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지만 미리미리 다 해가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감일은 12월 18일까지인데요. 꼭 이날 써라는 건 아니겠죠? 예, 이날까지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써도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11월 30일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필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썼으면 좋겠고 마지막 12월 18일까지는 독서 보고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우리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점수. 네. 자, 점수도 중요하죠. 예, 자 주간 보고서는 전체로 16점. 8개 하니까 각 2점씩이라 했죠. 또 피드백은 14점. 자, 오늘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필은 10점, 독서 보고서는 15점, 중간과 기말고사는 각각 15점에서 30점. 이게 좀 크네요, 포트가. 그 다음 출석은 15점. 자, 출석은 피드백 내면 출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구나 다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주간 보고서는 강의 가는 월요일 하루 전날. 주일 밤까지 피드백은 강의 동영상을 보고 9주간 매주 목요일 밤까지. 자, 그 외 레러 성적 평가는 ABCDF로 알려드린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러버스에도 있고요. 여기 코리안 프로그램 파리스를 보면 잘 알 거라고. 자, 오늘의 강의. 이제 오늘은 이제 이미 다 끝난 거죠. 자,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서 여러분 목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또는 과제을 안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피드백이 없고 대신에 자기소개서를 이번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주일 밤까지 요약할 두 가지 기독교 조직신학 제1장.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기 언급할 때는 기독교 조직신학 좀 길어서 기조사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이건 모사신 좀 이상하죠. 자 모사신 이렇게 언급을 할 텐데요. 그래서 1장, 2장 그렇게 해서 요약을 여러분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9월 14일 강의가 있고요. 피드백과 요약이 있습니다. 또 기조신, 기독교 조직신학 1장, 신학의 과제,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범위와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9월 14일 월요일 날 강의와 또 동영상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안내들이죠. 피드백과 요약. 이외에 또 중요한 어떤 언급들 또 무슨 토론 제목이라든지요. 또 여러분이 또 응답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저의 피드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강의하는 그 모듈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같이 보시고 또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똑같은 형태로 쭉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러버스에 한 페이지를 쭉, 한 두 페이지 정도 쭉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조금 다르죠. 조금은 실러버스에 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버스보다는 오늘 오리엔테이션하는 이 강의 스케줄을 참여하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8일 요약
자, 여기 있죠. 9월 28일에 강의를 이제 기독교 신학 3장,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5장에서 8장, 저 주제는 성경에 대한 건데요. 이때 피드백을 쓰실 때 그 다음 요약문은 그 다음 삼일체 하나님과 신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 조직 신학 4장을 2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좀 분량이 크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약을 꼭 10월 4일 주일까지 보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주간을 한 주 스킵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약은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8번, 즉 기독교 조직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8장을 장별로 8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거는 2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2주에 걸치는 그 마지막 두 번째 주일 밤까지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요번에 예죠. 9월 28일 날. 그래서 이때는 요약은 10월 4일까지 안 보내도 되죠. 보내도 되고요. 여러분 미리 해서 보내도 좋고, 적어도 10월 11일까지는 4장의 요약은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는 안내입니다. 가시면 이때는 꼭 10월 11일까지 요약을 해야 되겠죠. 10월 12일 월요일. 이때는 강의를 3일째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요약 과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음 주제는 또 10월 25일이나 11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9일에는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11월 1일이라는 한국말이 하나 빠져서 이상하게 되네요. 자, 요약 부분에 다음 요약 과제는 11월 1일 23시 59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실제로 55분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11월 2일 월요일 강의 스케줄입니다. 또 강의가 5장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피드백을 계속 써주시고요. 또 요약은 11월 18일까지 6장에 대한 요약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9일 월요일 강의는 6장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신비를 강의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11월 12일 월요일 날까지 제출하시고, 다음 요약까지는 11월 15일까지 7장에 대해서, 11월 16일 월요일 강의는 7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인간론이죠. 피드백 해주시고, 또 8장에 대한, 마지막이네요. 8장에 대한 요약,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기독론이죠. 예, 그거를 11월 29일 혹은 적어도 12월 6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자, 11월 23일 월요일 강의는요. 수필 준비와 연구 주간입니다. 자, 11월 30일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도 피드백은 써주시고요. 수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유, 나는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피드백을 쓰십시오. 예. 어쨌든요. 아유, 힘듭니다. 힘든다는 피드백도 써주시고, 예. 여러 가지로 좀 느낌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약은 12월 6일까지. 예. 11월 30일 월요일 강의는 8장 그리스도론 강의를 첫 번째 합니다. 피드백도 써주시고, 요약 12월 7일 월요일 8장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있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기말고사를 보니까 준비해 주시고, 요약 과제는 이제 다 안 됐으니까, 자, 그러나 전체 8개를 잘 제출했는지. 자, 마지막 주 12월 14일 월요일에는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요. 다음 그 주간 금요일까지 독서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고, 피드백은 오늘 기말고사 본 피드백을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강이 됐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제 음성을 같이 여러분 들으셔야 오늘 강의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테니까요. 자, 이거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어떤 역동성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 좋은 앞으로 한 15주 동안
반갑습니다. 또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자기소개서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주일날까지 제 1장 요약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드를 늘 이렇게 살펴보시면 모든 안내들이 잘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다시금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십시오.